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일단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미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인보사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많이 된 그렇죠.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좀 씁쓸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뭐 인보사에 대해서 뭐 사기니 많이 뭐 그러면서 뭐 상패가 되느니 마느니 그렇게 음. 얘기를 했다가 어쨌든 재개가 된 거잖아요. 재개가 됐는데 상한가를 찍었다. 그리고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존재를 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임상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부분은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이오 종목은 사실상 제약과의 섹터별로 좀 나눠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제약회사는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다 통과가 됐다면은 그걸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약 쪽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그래도 실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뭐 신라젠이나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리스크로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솔직히 뭐 코로 생명과학 뭐 뛰어들어가도 되냐라고 하지만은 문 닫았고요. 지금 현재 문 닫은 상태고 좀 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런 의견은 좀 저는 좀 자제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보니까 현재 이 임상을 재개해도 단기간 내에 임상 결과가 나오기 힘들고 어쨌든 현재도 소송에도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자제를 해야겠죠. 예, 지금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문 닫았고요. 그렇죠. 지금 문 지금 닫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죠. 네. 예, 뭐 나중에 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이오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존재를 한다. 이때 상승을 했을 때는 아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하지만 추후에는 결과는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추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추후에 바이오 기업들이나 여러 바이오 기업들 관련된 투자를 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6%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뭐 5만 5천 원, 4천 원까지 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토막이 나서 거의 4분의 1, 4분의 2,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거의 폭락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지수 하락이 되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후들어 맞았거든요. 후들어 맞았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지수 하락을 했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주에 대해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말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형태를 봐도 지금 그러한 형태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매력도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뭐 하락폭을 막았다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한 부분들을 통해 주가 상승 상승 요인이 확실하게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자사주의 그 특성상 이슈는 크게 될 수 있지만 그 이슈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경영적인 부분들이나 뭔가 획기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오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더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현재 구간에서 하락폭을 진짜 막았는지 추세가 이어져 있는지 또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우상향 추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든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인데요. 오늘 1조 원대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5%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사주 취득 이슈는 사실상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비슷합니다. 아까랑 뭐 다 예. 비슷한 흐름들대로 가져가고 있지만은 자사주 취득은 일시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호재는 맞지만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자사주 취득을 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겠네. 이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좀 포스코는 좀 흐름이 달라요.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네. 하는데 이 상황에서 좀 더 저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니켈이 있는데 니켈 값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제조에 대한 그 수급 현황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철강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니켈의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도 지금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뭐든지 다 지금 주가 하락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제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철강이든 재료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뭐 코로나19나 좀 공장이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면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제조 조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하든 간에 재료가 필요하겠죠. 처리는 스테인리스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강 쪽이 이전에 죽었던 철강 쪽이 다시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흐름을 타서 다시 그 상승 흐름을 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상승하기 굉장히 좀 어렵겠고요. 대략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그 매수 시점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목표가를 잡고 들어간다 한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